뭐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거기 프린터 11페이지, 프린터 11페이지 25번 문제의 3번 지문. 우리가 25번 문제의 3번 지문, 우리가 미등기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가세표준이다. 이걸 뭐 한 분이 좀 와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미등기 양도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이게 맞다라는 걸 뭐 큰 오해 없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하시거나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떤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어중간하면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제가 좀 그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미등기 양도 개념을 잘 모르시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질문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가 기본공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기본공제 가능하니까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미등기 양도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세법에서 미등기 양도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 안 한 거, 이게 뭡니까? 미등기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하여 취득 사실을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 안 한 걸 미등기 양도라고 이야기하지, 등기 안 해도 되는 걸, 등기 안 한 걸 미등기 양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당첨권은, 골프 회원권은, 콘도 회원권은, 주식은 등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야들은 등기를 안 하고 팔아도 미등기 양도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등기 양도는 분양권, 당첨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취득 사실을 등기해야 되지요. 안 하고 팔면 미등기 양도예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주식, 기타 자산은 등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야들은 등기 안 하고 팔아도 미등기 양도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부동산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용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가세 표준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자, 27번 문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자, 27번 문제 1번. 자, 우리가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첫 번째 조건,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서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하나여 비과세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이하, 2년이 아니고 3년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거기 첫째 줄 동일한 거기다가 줄 것이고,
자, 그러니까 27번 문제의 2번 지문을 제대로 판정을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 요약집 144페이지.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에 겸하는 경우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 가능하지만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7번 문제 2번 지문을 제대로 판단을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에 겸했을 때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자,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봅니까? 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자,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주택 면적과 비주택 면적이 같을 때. 공부를 좀 하셨는데 확실히 안 하신 분들이 여기를 많이 놓쳐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주택 면적과 비주택 면적이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을 초과할 때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 이상일 때 아니에요. 이상일 때가 아니고 초과할 때. 왜? 주택 면적과 비주택 면적이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두 군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지만 양도세는 면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면적과 비주택 면적이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상일 때가 아니고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27번 문제 2번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동일한 경우를 물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점포 부분은 점포로 봐요. 그러면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점포로 판정된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점포도 비과세 될 수 있다. 틀렸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총 5가구가 독립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있을 때, 자, 어디까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주택 범위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주택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조세들마다 다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설명하면, 자, 양도소득세는 A 구획은 을에게, B 구획은 병에게 구획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양도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획별로 분할하여 양도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맞네.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한 개로 본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참고 니은. 자, 시험 문제에서 겸용주택 주택 범위를 물어보거나 다가구주택 주택 구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단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물어볼 거고, 기억력 앤드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오면 참고 기억 니은을 물어볼 겁니다. 참고 기억 니은은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응용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 기억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정할 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구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자냐 후자이냐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다. 자, 전자에 해당되면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거래 가액을 구획별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왜? 독립된 1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후자에 해당되면 전체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를 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를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기억. 자, 참고 기억은 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전자를 물었고, 구획별로 분할 양도하면 독립된 1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거래 가액을 구획별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데
전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참고 기억은 틀렸지.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자, 이거 아닙니까? 이 겸용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자냐 후자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 전자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전자에 해당되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 그런데 후자에 해당되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전체 거래가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해요. 자, 그러면 거기 참고 니은은 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전자를 물었고,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을 초과하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맞네. 여기까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요 차이를 가지고 요걸 구분하는 거지 어거지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X 하시고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요약집 145페이지.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주택을 누구 주택수에 포함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양도소득세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달랐지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인 갑의 주택수에만 포함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 갑을 둘 다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번 문제에 1번부터 4번 지문까지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해되시는 분들만 참고하셔야 될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X표 하시고 오늘 이후로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3페이지. 자, 5번 별표 하시고.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줄 것이고, 취득 당시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요약집 130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요약집 130페이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비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도 당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 당시를 이야기하지 양도 당시는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 5번 질문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틀렸네. 양도 당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디귿. 자, 참고 디귿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실질과세 원칙.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과세 원칙.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어찌합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실질과세를 알고 있고 문제에다가 실질과세를 응용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다가 팔았다 안 합니까? 그러면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점포 양도로 보지요. 그래서 디귿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는 점포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실지 양도가액이 10억인 거기다가 줄 것이고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고가주택.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인 야를 딱 보는 순간 야가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 까셔야 되고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챘으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요약집 132페이지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고가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 모두 다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양도 차익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양도 가격 기준으로 9억 이내까지는 비과세 가능하고 양도 가액 기준으로 9억 초과 금액만 과세하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양도 가액 중 9억 이내의 양도 가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 가액 중 9억 초과 금액의 양도 가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만 과세하는 것이지 모두 다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번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두 다 과세되는 게 아니고 9억 초과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차익 계산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최근 5년 동안 계산 문제 2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자, 줄 것입시오. 실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 줄 것이고, 다르게 적은 사실이 뽀롱이 나면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얼마만큼? 그 세제 줄 둘 중 적은 금액만큼. 그래서 7번 맞네. 그 다음에 8번 줄 것입시오. 둘째 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요약집 132페이지에서 보신 거예요. 주택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은 1주택 부속 토지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그래서 8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십시오. 이때 기준 면적은 어떻게 된다?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도시 지역 안이 5배고 밖이 10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도시 지역 안이 5배고 밖이 10배지, 안이 10배고 밖이 5배입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우리가 도시는 땅값이 비싸지만 시골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10배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거기 줄 것입시오.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 거기다가 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주택수에 포함.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요약집 132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하나의 주택가 입주권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면, 자, 갑니다.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봐요. 왜?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이 하나여야 되는데 주택이 2개 아닙니까? 그래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물어보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하고 집에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 특례인 경우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싹 지나가지요? 아무것도 지나가는 게 없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주택 소유자가, 그러니까 종전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이게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 1주택 특례 대상 아닙니까?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하나의 주택가, 이 분양권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왜? 주거 이전 일시적 1주택 특례 대상이니까. 그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요렇게만 물어보면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부상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렇게 물어보면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까 번호가, 자, 9번 지문은 이 조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가능한 1주택이 아니다. 9번 맞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 우리가 보유기간 특례 관련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 자, 요약집 140페이지에서 보유기간 특례를 공부하셨고, 요약집 141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외 이민 등으로 출국을 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해외 이민 등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으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줄 것입시오. 둘째 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되고, 줄 것입시오. 셋째 줄, 출국일 현재 1주택 소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줄, 줄 것입시오.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 소유이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네. 그 다음에 2번 자, 1년 이상 거주 줄 것이고 중학교 이상 줄 것이고 사업상 형편 포함 줄 것이고 동일 시군으로 줄 것이고 거기가 정확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닙니까? 학교에의 치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자녀 학교 폭력 피해로 주거 이전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집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사업상 형편은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네. 우리가 학교의 취약은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이상.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 그 다음에 동일 시군이 아니고 다른 시군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를 임차 거주하던 자가 분양 전환 받은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 전환을 받아가지고 팔면 보유기간
특례를 받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당해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최초 임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분양 전환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 중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3년이 아니고 5년. 그래서 4번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1번 읽어보시고. 자, 2번 읽어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1번. 직계 존속 동거 복량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몇 세?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동거 복량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동거 복량 2주택과 혼인 2주택은 1주택 양도로 간주받기 위한 양도기간이 다르다. 자, 2번 혼인은 5년, 1번 동거 복량은 10년. 그래서 2번은 맞고 1번은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4페이지 3번 지문. 그 다음에 자,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1주택 양도로 간주를 받기 위해서는 몇 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까탈스럽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거 이전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최소한 1년 이상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보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지,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돈 될까 싶어서 일부러 두 개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못 하십니다. 까탈스럽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일반 지역이냐 초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이냐에 따라 1주택 양도로 간주받기 위한 양도기간이 다르고 전입 요건이 다르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몇 년 안에 이사 들어가야 하는지 전입 요건은 없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 양도로 간주합니다. 자, 그런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몇 년? 1년 이내에 이사 들어가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1주택 양도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일반 지역이냐 초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1주택 양도로 간주받기 위한 양도기간이 다르고 전입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 여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여기가 틀렸다고요. 3번 지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야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 양도로 간주를 받으려면은, 자, 둘째 줄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거기 상속주택 X 하시고, 자, 몇 년 이내에 상속주택 X 하시고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몇 년? 양도 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 기간은 관계없는데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요약집 135페이지 다른 주택이 없는지, 다른 주택이 없는지,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약집 135페이지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인지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5번 줄 것입시오.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줄 것이고, 입주권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주택을 양도한 건 아니지만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때 2년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입주권 보유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입주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지요. 그래서 입주권 양도일 현재가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7번 자, 기농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본적지 연고지는 관계가 없고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취득 당시 X 하시고 적으십시오. 기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셋째 줄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농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 소유자가 실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다주택 소유자이지만 1주택 양도로 간주해요. 그럼 이때 실거주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1주택 양도로 간주를 받으려면은 이게 진짜 실거주주택이라는 걸 증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보유만 가지고 실거주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유가 아니고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세도 2년인데 그래서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어야 됩니다.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전세도 최소 2년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소득세에서 출제 예상되는 지문들 대부분 다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 부동산 임대소득 기출 예상 지문입니다. 자, 1번 읽어보시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20%. 부동산 임대소득이 우리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은 50%가 아니고 20%.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해되시면 보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 버리십시오. 자,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거기 1항에 지상권, 지역권 줄 것이고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을 임대소득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요거 물어봐요. 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도 임대소득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번에 제외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자, 그런데 참고 기억. 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줄 것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임대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 3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지 합산하지 않는지. 거기 3항 위에다가 적으십시오.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3번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러나 그 3번 앞에다가 적으시라고요. 그러나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 분리하여 신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래 됩니다. 해석을 하면 상가 임대소득, 공장 임대소득, 사무실 임대소득,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할 것인지 분리해서 신고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임대보증금도 임대로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 부과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가하고 주택이 달라요. 자, 4번. 상가는 조건에 관계없이, 상가수, 임대보증금에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를 적용해요. 근데 주택은 줄 것입시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앤더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1분 전에.
자, 따져봅시다. 참고 기억. 주택이 3개 이상 아니지요? 주택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만 소득세 부과한다. 기억 맞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아셔야 될 기본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일반적 난이도로 출제되면 요 안에서 답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제가 설명 안 한 나머지 지문에 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페이지. 쉬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기 때문에 달아서 50분까지 좀 진행할게요. 자, 프린트 1페이지 조세 총론입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 자, 1번 풀어보십시오. 자, 시험 문제에서 부동 요약집 6페이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7년 동안 4문제가 나왔습니다. 세법에서 2문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2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1차 시험 학개론 문제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단계에 있어. 인지세는 취득 양도 단계에 있어.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고, 소득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되지요. 그래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 양도시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 무상 양도 아닙니까? 무상 양도시 부과되는데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해요?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지요. 그래서 야들은 보유 관련 조세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조세 중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목은 인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답은 4개. 그 다음에 2번 문제 1번 자, 거기 일반 가소신고 줄 것이고, 요약집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일반 가소신고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아니고 10%. 그 다음에 2번 거기 셋째 줄 수정신고 줄 것이고, 자, 요약집 26페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하고,
가소 신고 환자가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 신고했을 때 가산세 경감 비율은 달랐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50%, 30%, 20% 경감합니다. 자, 그런데 가소 신고한 자가 수정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은 야하고 비교되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돼요.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 신고 기간에 따라 90%, 75%, 50% 경감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지문대로 갑시다. 거기 2번 문제의 2번은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50% 경감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했을 때 경감되는 비율은 50%가 아니고 90%. 그래서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 경감 비율은 맞는데 수정 신고했을 때 경감 비율이 틀렸지.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힌트를 드리면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한 건 아닙니다. 자, 봐요.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자, 그런데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체료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미연, 동시에 납부해야만 줄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탈세할 의도는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가 들어오면 가세건자 입장에서는 세원 확보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 안 해도 가산세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참고 리얼. 자, 요약집 26페이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가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을 긋습니다. 거기 2번 문제에서 지금까지 2번 문제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지문들 중에서 1번이 왜 틀렸고 2번이 왜 틀리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이해되시는 분들만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별표하시고 5번 별표하시고. 자, 4번부터 갑시다.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여기다가 줄 것이고. 자, 요약집 28페이지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자, 이 사람은 무슨 속셈입니까?
취득한 사실이 소문이 안 나면 탈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면 탈세 의도로 보고 일반 신고 불승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몇 프로? 80%. 그래서 4번 맞아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근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거기 지목 변경 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간주 취득. 우리가 지목 변경 퉁쳐서 간주 취득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틀렸네. 간주 취득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부과 안 해요. 그 다음에 5번 줄 것입시오.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자, 요약집 28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5번 맞아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산출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억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고 이 3번 문제 1번 지문과 3번 지문을 그냥 외우시면 야하고 야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가급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1번 지문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야를 알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신고할 것인지 확정신고할 것인지를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신고할 것인지 확정신고할 것인지를 납세 의무자가 둘 중 한 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신고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합니다. 왜? 둘 다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그 3번 지문 셋째 줄 뒤에다가 적으십시오. 이중 처벌 X. 이 말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동일 사실을 확정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과 안 합니다. 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놈하고 이놈이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2번. (3번) 문제 2번. 자, 신정축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고 건축 비용을 입증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정가액 또는 한상가액으로 신고하면 세법에서는 건축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걸로 간주하고 건축 비용을 부풀려서 적게 납부한 걸 가산세로 거두들기 위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여기까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가산세를 어디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줄 것입시오. 산출세액 아니에요. 산출세액 줄 것이고 X 하시고, 산출세액이 아니고 감정가액 또는 한상가액에 대하여 5%.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문제 1번. (4번) 문제 2번.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1번 지문에 취득세 덩글뱅이 하시고 밑에다가 신고납부라고 적으시고, 2번 지문에 재산세 덩글뱅이 하시고 보통징수 지방세라고 적으시고, 참고 기억 재산세 덩글뱅이 하시고 보통징수 지방세라고 적으시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첫 번째 징수 방법에 따라 연체료가 달랐지요.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미납일수 하루당 0.025%의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봐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미납일수 하루당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네.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미납 일수에 관계없이 3%를 부과하는데, 미납 조세가 국세냐 지방세이냐에 따라 연체로 명칭이 달랐지.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3% 부과합니다.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가산금이 3% 부과돼요. 그럼 거기 2번 지문의 재산세는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세가 있지, 가산금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체납을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달라요.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계속 체납을 하면 미납일수 하루당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계속 체납하면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참고 기억의 재산세는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참고 기억 맞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1번. 요약집 36페이지.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양도하는 때가 아니고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지요. 그러나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래. 그러면 거기 줄 것입시오.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물었으니까 6월 3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6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그 다음에 5번 문제 2번. 요약집 37페이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어떻게 된다? 부과 방법에 따라 다르지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들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부가 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들은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하는 게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2번 줄 것입시오. 납세 의무자 두 줄 것이고, 신고하는 때 두 줄 것이고. 틀렸다고요? 그럼 거기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언제?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다가 적으십시오. 거기 확정된다, 그 뒤에다가 적으시라고요. 확정된다 뒤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물어보면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부가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봐요. 부가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부가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참고 기억. 참고 니은. 자, 갑니다. 요약집 38페이지에서 보셨는데 참고 기억 줄 것입시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고 10년. 그 다음에 니은 줄 것입시오.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거기다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자, 요약집 38페이지에서 지방세 제척기간을 보셨고, 지방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10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일반 매매냐, 상속 또는 증여냐, 실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취득한 자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명의신탁재산을 실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제척기간은 10년. 그러면 참고 니은은 일반적 매매를 물어본 게 아니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을 물었기 때문에 7년이 아니고 10년. 그 다음에 참고 디귿. 자, 부담부 증여로 양도한 경우 줄 것이고. 자, 설명합니다. 국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 부정행위는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근데 요게 단서가 붙었지요.
부담부 증여로 양도한 경우에는 10년, 7년이 아니고 15년. 그러면 참고 이것은 부담부 증여로 양도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7년이 아니고 15년 맞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우리가 조세 채권 소멸시효 본 거 아닙니까? 조세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고 갈로 열고 5억 이상 국세와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그래서 4번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부가처분 철회 줄 것이고 철회 동글뱅이 하시고 적으십시오. 부가처분 취소. 자, 부가처분 취소가 소멸사유이지 부가처분 철회는 소멸사유 아닙니다. 자, 부가처분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부가처분을 철회하게 되는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부가처분을 철회하게 되는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부과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처분 취소가 소멸사유지 부가처분 철회는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세 체납자 사망은 소멸사유 아니지요. 왜 아닌지는 민법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건 채무도 상속받는 걸 의미하지요. 그래서 조세 체납자가 사망을 했는데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조세 체납자가 미납한 세금도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납자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니고 상속받은 자에게 납세무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보고 과목으로 갑시다. 자, 6번. 자, 거기 넷째 줄 것입시오.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 줄 것이고 가가 누굽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그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아닙니까? 요약집 39페이지. 우리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주어진 보기 중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자 1번, 3번, 4번, 5번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그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자, 첫 번째, 보유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뭐가 있습니까? 보유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보유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에 따라 붙었으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주하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 자동차라는 재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여기까지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고, 야들은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셨고 중개사법쌤하고도 대화를 나누셨고, 이게 아닌 걸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2번.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조세 총론에서 출제 예상되는 문제 보셨습니다. 보셨고,
그럼 지금부터 식사하시고 3시까지 오시면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예상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까지 오십시오.